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말이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설명을 미처 안 드린 내용 중에서, 실무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자, 기타 사항에 대해서 오늘은 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제일 먼저 보조금을 갖다가 지원받는 거, 요거는 이제 세액공제에서 이제 빼라 이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청년, 청년외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한 86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2020년부터 우리가 4대 보험 중에서 두루누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금, 그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는다. 4대 보험에 관련해 가지고 이 받는 금액은 이 세액공제 금액에서 이제 빼야 됩니다. 그래서 두루누리라든가 또는 뭐 일자리 안정 자금에 따른 건강보험 그런 감면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부 다 이제 세액공제에서 제외한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자, 우리가 그 상시 근로자 숫자를 계산할 때 항상 숫자가 딱 깔끔하게 맞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전부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소수점이 계속 나옵니다. 이럴 때는 하나, 둘, 셋째 자리에서 전부 다 절사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416666 이런 경우에도 그냥 2.41명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 세 자리 이하는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거는요. 만약에 창업을 했다. 내가 창업을 했으면은 이제 직전 연도는 근로자 숫자를 갖다가 몇 명으로 계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거는 2020년에 내가 창업을 했다. 그러면은 직전 연도는 비교 대상이 되는 직전 연도는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청년이 5명, 청년 외가 3명이면은 바로 5 곱하기 얼마, 3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직전 연도는 제로로 놓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설명드린 창업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자,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개월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우리가 상시 근로자 숫자를 계산할 때 분모에 해당 과세연도 개월수죠. 우리가 계속 사업자라면은 이게 12죠. 12개월이니까. 그런데 7월 1일 날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자, 12개월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6개월을 볼 것인가? 이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요거는, 자, 죄송합니다. 이게 법인은 설립입니다. 자, 법인의 경우에는 말이죠. 설립 등기일부터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게 만약 법인 설립일이 7월 달이라 그러면은 7월 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6으로 하면 되는데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개인 사업자는 말이죠. 보시면은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겠는데요. 하나는 여기에서 이제 질의회신을 한 내용을 보면요. 사업 개시일이 속한 월부터 이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사업 개시일이라는 것은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보시면은 사업 개시일이지 않습니까? 사업 연월일, 사업을 시작하는 그때를 보통 이제 스타트 지점으로 보면 되는데 그렇게 만약 된다면은 보통 6개월 아닙니까? 그렇죠. 7월 1일부터 사업을 개시했으니까 6개월로 잡으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질의 회신을 보시면요. 이게 2019년도에 이제 나왔는데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득세법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은요. 1월 1일부터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총 12개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2개월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업 개시일부터 봐가지고 6개월을 볼 것인가 그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게 그래도 최신에 나온 그런 질의회신이기 때문에 요게 좀 다소 우세하지 않느냐. 이게 12개월로 보는 게 다소 우세하지 않을까. 제가 저번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설명드릴 때는 앞에 거, 그죠? 앞에 걸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걸 바탕으로 본다면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1월 1일부터 카운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퇴사자가 나오는 경우에 그러면 이 퇴직을 한 사람은 상시 근로자 숫자에 포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 현재 인원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2020년 5월 31일 퇴사한 직원이다. 그러면은 5월 말 상시 근로자 수치에 포함시키고요. 그렇지 않고 5월 10일 정도에 나갔다. 그럼 이 사람은 5월 말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 2, 3, 4개월치는 들어오지만은 5월 달부터는 이제 카운팅을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이제 1, 2, 3, 4, 5개월 동안 카운팅이 되는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요,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느냐 문제인데요. 결론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이게 바로 결론인데요. 그런데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우리가 이 법에 있는 이것만 충족하면 무조건 거주자다. 그죠? 그게 아니고 아주 복잡한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전부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소득세법상 그 외국인이 거주자라면은 세액공제 가능하다. 이것만 이제 원칙적으로 알고 계시고 실무에서 외국인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복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청년은 만 15세에서 29세까지를 청년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청년 나이를 계산할 때는 한 번 만 29세를 충족했다면은 그 다음 해도 계속 만으로 볼 것인가, 만 29세를 볼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만 30세가 되면은 청년에서 제외를 합니다. 무조건 만 나이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7월 20일 날 만 30세가 되었다. 그러면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청년이죠. 1월부터 6월까지는 청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청년이 아니다. 그래서 6개월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후관리 문제인데요. 자, 일단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이 늘었다. 그러면은 무조건 공제부터 바꿔보자. 왜냐면요. 자, 사후관리 규정에서 추징이 없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이 감소하면은 추징을 받았거든요. 추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작년에 공제를 받고 올해 고용이 줄었다. 그래도 추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요게 고용증대 세액공제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다른 세액공제 또는 감면하고 중복이 되는지 이걸 한번 보면요. 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반드시 같이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두 개는 같이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지 않습니까? 중소기업한테 주는 특별한 세액 감면인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중소기업이라면은 이 감면을 받지 않는 그런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받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받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받고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예.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세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이제 최저한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이 두 가지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자, 최저한세는 말이죠. 자, 세금을
감면 또는 공제를 너무 많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만 공제를 받고 그 이상은 이제 공제를 받지 마라. 이게 최저한세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세금을 내라. 이런 기준이 바로 최저한세인데요. 이 사회보험료세액공제도 최저한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고용증대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고요. 그래서 이걸 항상 검토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농어촌 특별세, 우리가 공제 감면 금액의 20%를 갖다가 납부하는 농특세, 이거는 이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저한세만 이제 검토를 하고 농특세는 이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세액공제 2월 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2020년도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계산해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공제받아서 세금이 한 푼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최저한세를 우리가 돌려보니까 1,000만 원이 나왔다. 즉 1,000만 원 이 세금은 반드시 내달라. 이게 최저한세거든요. 그러면은 3천만 원 세액공제 계산된 것 중에서 2천만 원만 공제받고 1,000만 원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즉 1,000만 원이 미공제, 공제를 못 받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5년간 2월에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2020년도에 3천만 원 발생을 했고 2천만 원만 공제받고 1,000만 원 남았죠. 그럼 이 1,000만 원은 이제 향후 5년 동안 계속 갑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또 1,000만 원 이렇게 공제 받을 수 있으면 공제 받고, 그래도 남았다 그러면 또 2022년, 22년 이렇게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공제를 받으면 되고요. 그런데 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2021년도에 발생한 세액 공제부터는 이제 10년 동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발생한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5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하고, 2021년부터 발생한 세액공제는 10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될 건데요. 자, 만약에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다. 음식점도 하고 마트도 하더라. 그러면은 여기에 고용된 근로자 숫자를 전부 다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계산은 전체 사업장을 다 합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 2, 3편 3번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고용증대 세액공제하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항상 같이 세트로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3년 동안 공제를 받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만약에 고용이 감소하면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년만 공제를 받고, 그리고 고용이 감소를 해도 작년에 받았던 걸 또 뱉어내는 추징, 이게 없기 때문에 제가 1, 2, 3편만 찍어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고용증대 세액공제 그리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항상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 세액공제고, 절세 측면에서는 정말이지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8년도, 2019년도 계산을 해가지고 세금이 공제할 금액이 생긴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이제 경정 청구를 합니다. 경정 청구를 해가지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이 2가지 세액공제는 꼭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